보험 가입에 동의는 박수홍 씨가 했으나 보험계약의 내용을 잘 몰랐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족 간의 문제는 네. 각 가족마다 사연이 있어요. 예. 액수가 뭐 진짜 1,000억이 돼도 1,000억이 돼도 뭘 해도 그렇군요. 예, 처벌을 안 받아요. 아마 이제 지금 정도 올라가면 네. 헌법재판소에서는 좀 과도하다. 예. 그래서 아마 위헌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 주된 부부 중에 주된 사람은 구속하고 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구속하지 않는 관행이 있는데 뭐 이 사건에서는 잘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법원 판결 중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슈를 골라서 그 핵심을 알아보는 시간 판결 뒷담화입니다. 판결 뒷담화의 길라잡이 판사 출신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법무법인 안다의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판결을 쉽고 이해하기 또 좋게 또 요점을 잘 찝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건은 네. 사실 2주 전에 저희가 살펴봤던 박수홍 씨 사건이에요. 네. 저희가 이제 업로드를 하고 나서 엄청난 반응이 나와서 네, 저희도 네. 깜짝 놀랐고 그만큼 네. 많은 분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뭔가 진짜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구나 네.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많은 여러 가지 상황에 또 변화가 생겼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업데이트도 하면서 네. 또 시청자분들이 올려주신 댓글들, 네. 수많은 댓글들 댓글들이 많이 중에 달렸더라고요. 네, 거기에 또 아주 예리한 질문들이 맞아요.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변호사님께 제가 대신 던져드리고 그 답변을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하도록 우리는 하겠습니다. 애프터 서비스도 잘하네요. 그러니까요. 항상 애프터 서비스가 좋아야 네. 또 고객 서비스, 진정한 고객 서비스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제가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박송편을 좀 업데이트를 하자면 그 이후에 이 형수 이 씨, 그러니까 친형의 와이프죠. 이 형수의 부동산 보유, 거액의 부동산 보유 사실도 이제 드러났어요. 한 200억대에 달하는 그런 사실도 드러나고 또 이 형수가 박수홍 씨 개인 통장에서 하루에 800만 원씩 인출한 현금을 인출했겠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포착이 됐는데 네. 이게 800만 원을 인출한 게 뭔가 또 그 이유가 있다면서요? 이유가 있죠. 일단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네. FIU라는 게 있어요. 금융정보분석원이 있는데 예. 거기서는 하루에 현금 1,000만 원 이상씩 인출하는 경우에는 네. 은행에서 FIU에 통보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현금 거래는 사실은 세금 탈루도 있고 범죄도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세금 탈루를 잡기 위해서 하루 1,000만 원 이상의 거래를 잡는데 네. 그 1,000만 원을 피하기 위해서 그 아래 금액으로 아마 현금으로 인출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거기다가 또 많은 분들이 약간 좀 공분을 샀던 그런 일이 박수홍 씨 보험 가입한 그런 그 사실이 드러났는데 네. 대부분 생명보험, 사망보험이었고 네. 사실 많은 그 국민들이 하나쯤은 가입되어 있는 실손보험은 네. 가입 안 한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소름 끼친다, 뭐 이런 그쵸. 댓글을 남겼던데. 생명보험은 죽어야 받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수익자가 누군지가 궁금해요. 네, 보험계약을 박수홍 씨 몰래 한다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해요. 네. 왜냐면 보험회사가 당사자 확인을 안 할 리가 없거든요. 네, 그 정도 큰 보험을 하게 되면 당사자 확인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죽으면 이제 수익자가 그 생명보험금이 거액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걸 누가 받을지가 궁금한데 만약 거기에 네. 형 가족이나 이제 뭐 조카라든가 이게 나온다면 예. 좀 의도가 좋지 않다라고 볼 거는 같아요. 네. 근데 박수홍 씨 몰래 보험을 가입하는 건 지금 보험계약상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불가능한 거군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도 이제 보험을 자주 가입을 하니까 보면은 그냥 이제 수익자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상속인으로 뭐 적거나 아니면 뭐 내가 그 돈을 받았으면 하는 사람 제3자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사람으로 적는 경우가 적어야죠. 왜냐면 누가 받을지 안 적어져 있으면 생명보험이라고 볼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제가 추측건데 보험 가입에 동의는 박수홍 씨가 했으나 보험계약의 내용을 잘 몰랐을 수가 있어요. 그냥 보험 가입이다. 보험 가입이다 사인해줘 그러면은 사인하고 네. 그때는 형이나 형수가 다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으니까 그렇죠. 너도 보험 가입하고 이거 좋은 거야 라고 해서 또 이렇게 해야 또 세금도 덜 내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아마 가입하지 않았을까. 네네. 아마 박수홍 씨 사인은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랬을 것으로 네. 예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충격을 받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네. 지난 4일에 이제 박수홍 씨랑 친형의 대질 조사가 있었고, 그 과정에 이제 박수홍 씨의 부친, 네. 그리고 형수가 참고인 신분으로 네. 같이 이제 동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아버지가 네. 박수홍 씨를 때리고 협박한 게 기사화되면서 저도 많은 분들이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거 보면은 박수홍 씨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 박수홍 아버지는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밥도 해줬고 뭐 빨래도 해줬다는데 네. 사실 다 해주는 거 아닌가요? 근데 뭐 그거로 인해서 제가 면책되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가족 간의 문제는 네. 다 가족마다 사연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아버지 기준에는 큰아들이 더 잘하고 작은아들이 더 욕심낸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때린 건 잘못한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116억 원의 횡령은 내가 한 거다. 내가 그 횡령을 한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다고 네. 하는데, 그게 이제 친족 상돌의 규정을 적용받아서 형면제를 네.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원래 박성 아버지가 뭐 법률 전문가도 아닌데 아마 뒤에 있는 형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코치를 해준 거 아닌가. 예. 뭐 이런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친족 상돌에 관련해서 또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는 또 한동훈 네. 장관이 이건 친족 상돌의 규정이 좀 예전의 개념이다. 네. 이제는 좀 지금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면서 약간 그 개정의 필요성을 살짝 이제 네. 언급을 했거든요. 시사를 네. 했거든요. 네. 만약에 친족 상도례가 지금의 어떤 현실을 반영해서 개정이 된다면 네. 뭐 어떤 방향으로 혹시 뭐 개정이 되거나 해야 된다는 뭐 그런 의견 의견이요? 네, 그럼요. 네. 뭐 우리 형법 배울 때 일단 재산범죄는 가족 안의 재산범죄는 가족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 네. 이거는 이제 집 문턱을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제 형법이 처음 만들어진 게 1950년대고 네. 50년대는 뭐 우리도 안 태어났지만 그렇죠. 대가족 세대였고 한 집에 3대 4대가 살고 예. 그러니까 뭐 동거 친족이 있죠. 그렇죠. 사실은 지금 동거 친족이 어디 있어요? 거의 없죠. 네, 다 지금 뭐 보통 한 집에 2명 3명 살고 네, 1인 가구도 엄청 늘었잖아요. 1인 가구도 많고 아무리 예. 그러니까 동거 친족이라는 게 없고 예전에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지만 네. 뭐 이렇게 뭐 밑에서 올라오면 뭐 같이 가족이라서 또 친척 뭐 삼촌 사촌까지도 어느 집에 와서 머물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자연스럽게 봤던 세대이긴 한데 지금은 어느 집에 가봐도 네. 뭐 다른 가족,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들 밑에 자식 말고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당숙의 자식 뭐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긴 어렵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옛날에는 삼촌이라든가 삼촌의 자식 조카들도 이렇게 와서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거 친족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요새는 동거 친족이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저도 주변에도 뭐 없죠. 같이 그런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이 같아요. 그렇게 사는 경우에 친족 상도례를 적용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뭐 아들과 아버지 뭐 이렇게 직계, 그다음에 배우자 정도는 그 가족 안에서 재산 그러니까 돈이니까 또 어떻게 보면 같은 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형 면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너무 넓어요. 그리고 이게 1950년도 지금 뭐 한 7, 80년 지났는데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도 뭐 한다는 친족 상도를 적용한다는 거는 일단 시대에는 안 맞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이제 법 규정들이 이런 사건들이 생겼을 때 막 사람들이 이제 이게 옳으냐 그르냐 가지고서 막 따지면서 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2012년에 이 친족상도례 유형 규정에 대해서 이제 헌법소원이 들어와서 아까 그 규정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들어와서 판단을 내렸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뭐 헌법재판관들이 나이가 많잖아요. 대부분 한 60 원절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뭐 가족의 평온을 위해서는 친족 상도례가 있는 게 맞다 그래서 합헌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이제 지금 정도 올라가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좀 과도하다. 그래서 아마 위헌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가능하면 좀 범위를 줄여서 아주
우리가 같이 사는 사람 정도는 뭐 이렇게 형면제나 이게 가능한데 예. 그 외에 범위를 넓어지는 사람은 아예 친족 상대를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네. 네. 그렇다면 이제 친족 상도례 앞으로 이제 개정되는 방향이 이제 친족의 범위를 좀 줄이는 쪽으로 혹시 이제 되지 않을까? 친족을 이렇게 제 생각에는 네. 이렇게 직계로만 했으면 좋겠어요. 직계와 배우자. 예. 네. 뭐 그 다음에 뭐 아주 가까운 뭐 사촌 정도는 뭐 고소를 하면 되고 예. 그 외에 뭐 동거 친족 이런 건 없으니까 그런 건 다 없애고 네. 그래서 간명하게 예. 친족 상도례를 적용하는 게 시대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이 사건에서도 갑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횡령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아버지는 이제 뭐 100억이든 1000억이든 횡령해도 예. 형이 면제예요. 처벌 안 받아요. 액수가 뭐 진짜 1000억이 돼도 1000억이 돼도 뭐 뭘 해도 그렇군요. 예, 처벌을 안 받아요. 그런 건 진짜 조금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니 그리고 뭐 아들이 뭐 아버지도 1000억을 가져가도 네. 뭐 훔쳐가고도 사기쳐도 처벌받지 않아요. 그래서 뭐 그거는 제한이 없는 거는 뭐 예. 그거는 뭐 가족 안에서 해결되면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형과 형수가 처벌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아버지가 갑자기 친족 상도례 조항을 들고 나온 것도 그렇고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미 박성호 씨를 좀 이용한 거 아닌가. 그렇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성호 씨는 이제 돈을 버는 사람이고 예. 자기들은 돈을 쓰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을 벌어야지 돈 관심 갖지 말고 예. 우리가 잘 써줄 테니까.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형하고 갈등이 생긴 게 뭐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냥 아무 일 없었으면 그냥 다 맡기고 그냥 계속 또 연애 활동하면서 계속 돈만 벌었지. 그렇죠. 자기 돈 관리를 안 했을 것 같은데 예. 어떤 계기로 그랬는지 좀 저는 궁금해요. 뭐 개인사니까 네. 몰라도 되지만. 그것도 재판 과정에서 또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재판 과정에서 나오죠. 왜 이게 계기가 돼서 왜냐면은 이분이 이제 결혼 안 하고 돈을 벌면 돈을 버는데 자기가 뭐 쓸 돈은 항상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뭐 저기 형수 명의로 200억이 돼 있다는데 그것도 뭐 모를 정도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바보스럽기도 하고 너무 착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그러면은 주변에서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박성호 씨를 잘했다라고 평가하기도 어렵고 횡령한 사람은 범죄니까 잘못됐죠. 근데 아무튼 이 가족 간의 문제는 일단 특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아마 양형이 그냥 일반적인 다른 사람의 돈을 횡령한 것보다는 양형이 좀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난 7일에는 결국 서울 서부지검이 친형 박 씨를 구속 기소했고요. 또 박 씨의 형수도 일부 공범으로 인정하고 불구속 기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형의 이제 횡령 액수도 기존에는 21억 원이었는데 이제 62억 원으로 늘어난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까지의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형은 구속됐고 형수는 구속 안 했네요. 또 부부 사이가 있으면 그렇게 구속 잘 안 해요. 그렇군요. 우리 조국 교수랑 정경식 교수도 이게 보면은 이렇게 구속을 안 하잖아요. 그것도 사례고 실무적으로 두 사람 다 구속하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보통 또 가족들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명은 부부 중에 주된 사람은 구속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구속하지 않는 관행이 있는데 뭐 이 사건에서는 잘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애들도 다 컸을 텐데.